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은경입니다. 소개를 드리자면, 이제 2015년 11월까지는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있었고,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, 책도 좀 쓰고, 방송 프로에서 남편 흉을 보면서 돈을 벌고, 책은 주로 딸을 팔아서, 예, 출근하는 딸이네, 퇴근하는 딸이네 하고 팔아서 책을 팔고, 얘가 시집가면 이제 손주를 팔아서 한번 육아책을 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줌마입니다. 근데 제가 이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라기보다 직장 생활을 한 저는 1982년부터 했으니까 중간에 전업주부 생활을 빼놓고는 한 32년 정도 하염없이 직장을 다녔던 것 같고요. 제가 좋은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, 남한테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였다면 절대 이런 책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. 근데 제 태도 때문에 비난도 무척 많이 받아봤고, 제 스스로가 창피해 죽을 경험을 많이 다 받아봤고, 다시 직장 생활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모범 답안이 아니라 이제 오자 답안, 잘못된 답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한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지, 스펙이 어떤지, IQ가 뭔지,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,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는 잘 모릅니다. 그런데 무심코 던진 한마디라던가 잠깐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판단이 되기도 하고, 끝끝내 우리가 갖춰야 될 힘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, 제가 만나봤던 분들, 제가 당했던 일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5가지 S를 중심으로 이제 그걸 했었어요. 첫 번째, 이제 쏘리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제가 뭐 파리처럼 싹싹 빌라하는 제기가 아니라, 이 잘못했다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을 잘 안 해요. 미안해요,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마치 가해자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죄인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내가 루저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그 당시에 편집국장하고 뭐 좀 갈등이 있었는데, 그분이 불러다가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었으면 됐을 텐데, 제가 그때 왜 갑자기 무슨 신내림이 온 듯한 뭔가 빙의가 된 듯한 순간이 오면서, 국장 그건 아니죠 라고 딱 시작을 한 다음에 말을 하는데, 제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어머 신이시여,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따박따박 잘할까요? 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닐걸 그래갖고 완벽히 제압을 했어요. 다음 날인가 다른 매체에 있는 선배한테 저희 무용담을 들어줬어요.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, 너 진짜 멍청하구나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 선배? 그랬더니 정말 네가 얄미웠으면 얼마든지 말 안 하고 아주 무시로 치고 일 안 주고 왕따 시키거나 은따 시키거나 아주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의문의 일패를 당할 수가 많았는데, 그나마 너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제안한 걸 갖고 너는 어쩜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서 혼자 잘났다 그러니, 메모를 했어요. 국장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착각을 하고 공주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모자란 걸 모르고 그랬는데, 어쨌든 너무 우리 저 편집국원들 다 다스리시느라고 바쁘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데 좋은 술 한 병 드시기 바랍니다. 저 주제 파악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금방 답장을 주셨어요. 나도 왕자병이었던 것 같다고. 미안합니다는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.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제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, 미안합니다, 죄송했습니다,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.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이 루저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할 사람은 없고, 재빨리 사과하고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사람한테 애정과 신뢰가 간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, 두 번째가 이제 심플입니다.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죠. 세상 너무 복잡합니다.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쥐어 터질 것 같은 거죠.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세상이고,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을 다 겪고 별의별 말을 다 겪습니다.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?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? 아니 왜 이런 일을 겪었지? 뭐 등등등인데, 우리가 생각이 많은 것과 생각이 깊은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. 중감력이 굉장히 필요해요. 남이 날 어떻게 보는가, 나를 어떻게 할까, 뭐 이거 일을 잘 될까 어쩔까, 이런 거 반면 뭐 이런 거 하다가는
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. 제가 있으면 저를 중심으로 10명 정도 사람이 있는데 2명은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요. 인경이가 밥을 잘 사. 뭐 성격도 좋아. 뭐 연예인 뒷담화도 잘해줘. 뭐 등등등등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른 2사람은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. 걔 왜 너무 많이 떠들어. 그 다음에 뭐 왜 동치미 같은 데 와서 남편 흉을 봐? 이혼하지? 뭐 이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. 나머지 6명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. 직장이건 주변이건 뭐 친척이건 다 그래요.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2명의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지를 않고요. 저한테 별로 안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고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6명의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내가 아무리 이미지 개선하려고 난리를 쳐도 사람들 안 바뀌어요. 저에 대한 편견이 안 바뀌어요. 제가 막 아프리카 가서 막 걔들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고 막 키닌에 주사 맞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해도 이거 유인경이 달라졌어요 라는 것보다는 가지가지 한다. 아프리카까지 갔어? 예, 걔는 칭찬 들으면 지옥도 가겠다? 뭐 이런 소리 하고 나머지 6명은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지 뭐 가리봉동을 갔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. 그런 말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.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화예요. 여러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. 3번째가 이제 뭐냐면 서프라이즈예요. 감탄사를 좀 연발하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그래요. 그쵸. 정말요? 뭐 이런 거. 근데 이거 참 잘 안 해요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머나! 뭐 이거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지쳐서 회사에서 뭘 이러겠어요, 많은. 근데 그거 해주고 안 해주고가 굉장히 차이가. 조금만 잘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. 정말 고마웠어요. 뭐 정말 좋아요. 어째요. 근데 이거를 잘 안 하셔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좀 화려하고 풍성하고 밝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. 우울해하거나 뭐 이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 하나? 날씨 좋은 거 이거 기뻐하면 될걸? 내가 왜 이렇게 굴지?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우린 늘 짜증낼 거리, 기분 나쁜 거리 이런 것들만 찾아요. 작은 일에도 좀 기뻐하는 건 저는 습관이고 훈련이고 그게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. 뭘 마디마디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겠어요. 그렇지 않아요. 그런데 남들에게도 기뻐하고 나 자신의 일에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작은 일을 기뻐하셔야 된다요. 그 다음에 이제 스위트예요. 따뜻한 말, 부드러운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.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요. 너무 독해졌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매너도 없어지고 막 이랬어요. 그런데 정말 말 한마디 하나 따뜻한 말 전해주는 것, 뭐 따독거려주는 것, 그 다음에 직접 전달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정말 잘 쓴 기사들이 있어요. 우리 신문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 컬럼을 쓴다든가 이제 뭐 저랑 같이 일했던 애들 거의 중견급이니까 그러면 꼭 제가 문자를 보내요. 이번 칼럼 너무 좋았다고 독자, 애독자 유인경 올림. 그럼 어지간한 착한 애들은 답장이 와요. 선배 뭐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. 뭐 어째요 이런 거. 그거 하나 더 해주는 거, 뭐 해주는 거 하나 그러면 그거 따뜻한 말 해주는 거는 10배, 100배가 더 나한테 와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남한테 보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왕이면 쓴말하는 거 조금 참고 따뜻한 말 던지는 거 하나 뭐 하나. 그 다음이 이제 스마일이에요. 스마일. 명랑함, 양명함, 유머 감각입니다.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밝은 점, 재밌는 점, 유쾌한 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. 대기업들도 보면 뭐 S전자의 뭐 이 휴대폰 팀들은 365일 중에 뭐 350일 근무한다고 뭐 하는 경우가 많죠. 월급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생활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웃기는 회사가 있어 근데도 자기네들끼리 신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. 어떤 일이든지 즐거운 점, 기쁜 점, 즐거운 점을 좀 찾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나놓고 보면 다 웃기는 일이에요. 지나놓고 다 웃기는 일이에요. 다 웃기는 일이고 그 가운데 웃을 걸 찾으셔야 되고 친구들도 그렇고 한참 어린 후배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정말 뻔한 얘기인데
너무 뻔해서 우리가 잊었던 얘기를 네가 해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뻔한 얘기들을 다시 찾아보는 것. 그래서 내가 너무 잊었던 미안합니다라는 말. 그 다음에 그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함. 그 다음에 이왕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좀 반응해 주는 것.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좋은 말만 따뜻한 말들하고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. 그리고 스마일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내가 지속가능한 애정을만 쓰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인생은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학교만 아니라 내가 50이 되면 어떻게 될까, 내가 뭐 부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, 그건 닥쳐봐야 하는 일이에요. 상황이 너무 바뀌어요. 그래서 오늘만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의 기쁨에만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. 걱정도 오늘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1인분의 걱정보다.